이 4개 종목이 굉장히 크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마진율이 미쳤다고, 너무 좋다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적자 나고 있던 기업인데 내후년에는 70%대 마진율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한번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으셔야 한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제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점점 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이 반복되고 있고, 그간 이제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과연 제약바이오가 끝인가, 무너지는 것인가, 새로운 섹터가 부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변동성 이후에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오만을 떨다가 금세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약바이오와 조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섹터, 제가 말씀드렸던 중후장대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중간에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시장을 이끄는 대표 섹터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3개 섹터 안에서 순환이 돌고 있는데, 반도체가 1단계를 넘어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4년 초중순에 이미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한 국면으로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석적인 흐름. 자,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 경기민감, 제약바이오에서 경기민감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쇼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시장이 한번 물갈이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넘어갈 때도 시장이 한번 물갈이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반도체들도 결국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가 강세장일 때 반도체가 쭉 밀렸는데 3단계 경기민감 업종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들이 올라가는 그 마지막 불장에서는 반도체는 또 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약바이오랑 이 주인공은 중후장대 산업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개뿐만이 아니라 특정 섹터가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대선 앞두고, 그리고 금리 인하 초기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증시 자체를 크게 흔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정도의 공격성을 띠는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매우 공격적으로 할 때는 시장이 지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안에서 폭락을 하는 과정이다. 아마 금리 인하를 점점 천천히 내리다가 시장이 불현듯 돌발악재라든지 불경기 모멘텀이 돌발로 터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장이 급락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시장 급락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때 매우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셔야 돼요. 좋은 주식을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서 추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초기에는 추매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도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 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하시라, 발을 담그시라, 천천히 물에 적시듯이 들어가셔야 된다, 급락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실제로 시작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다소 공격성을 띠셔도 된다. 근데 중간 정도로만 가시자. 매우 공격적으로 할 때는 여기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돌발악재 터지면서 금리 인하를 원래 하고 있었는데 좀 빠르게 진행시켰죠. 이런 악재가 나올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이 우리가 지금 주류이고 앞으로 주류가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이 크게 이제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추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무너지면 땡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응원 댓글,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구독자가 또 벌써 27,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롭게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양질의 정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데 정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한 줄 짤막하게라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S&P, 나스닥, 다우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증시조차도 꺾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안 꺾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 역시 미국이다, 불경기 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버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기에는 명분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 번은 분명히 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이제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물론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애플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아마존이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직전까지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한번 완전히 무너졌는데 호실적이 나오면서 테크 기업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도 주가 한번 쫙 빠졌었는데 다음번에 이제 회복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뭐 반도체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호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탁 좀 쳐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증시 분석이라는 거는 그 경향성을 따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려면 이제 우리가 헬스케어 지수 봐주셔야 되는데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때 한번 쭉 올렸다가 빼고 있죠. 박스권 그리고 8월 달에 한번 쫙 밀어 올렸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에 무너졌다가 쫙 밀어 올리고 지금 다시 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나오고 있냐, 지금 나스닥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추세적으로 7월 달에 쫙 밀어 올리고 8월 달에 급락했다 다시 올렸는데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구나.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도 좀 영향을 받는 정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쭉 빠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제약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조정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 같은 경우에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점 높이고 고점 낮추면서. 근데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얘네가 이제 영원히 빠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피날레가 오지 않았고요. 금리 인하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하면요, 시장을 엄청 흔들어요. 그러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매도해야 돼, 말아야 돼? 진짜 큰일 났네. 그러고 다 털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래도 안 털려, 이래도 안 털려 하면서 계속 시장을 뭐 어쩔 땐 급락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도 8월 5일날 이제 발생하면서 뭐 서킷 사이드카 터지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됐죠? 또 회복했어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한국 증시는 그렇게 회복을 많이 못했지만 미장 같은 경우는 회복했고, 그때 급락했을 때 제약바이오를 외국인이 쓸어 담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또 수혜를 좋게 봤죠. 이번에 조정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면은 이때 외인들이 뭘 쓸어 담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주목해야 이 하락장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직도 탄탄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유한양행이나 리가켄바이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어요. 이 고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주가 가지 못하면 다른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 외인들 수급이 오늘도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좀 담아나가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역시 중후장대 산업입니다. 제가 2단계가 지금 주류였고 다음 주류는 중후장대 산업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후장대 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담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였어요. 당연하게도 지금 오히려 반도체 쪽 이슈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슈 나오면서 반도체들이 제약바이오 갈 때 좀 눌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갔던 돈이 다시 반도체로 조금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돈이 옮겨간다고 막 이렇게 우르르 따라가시면 안 된다.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강단 있게 때가 왔구나 하고 가는 거고,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과정 안에서 장기적으로 자본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쭉 자금이 투입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호경기로 가는 과정 안에서, 그리고 불경기가 종식되고 금리 인하가 되는 과정 안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수급은 또 들어올 수 있겠다. 다만 최근에 미대선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로의 수급 분산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가 이제 피날레를 칠 건데, 3단계 피날레를 칠 만한 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외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또 배터리 쪽이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삼성 SDI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LG 엔솔도 그렇고요. 거의 상단, 외인 수급 상단을 얘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 엔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뒷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뭐 워낙에 이제 수급이 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들. 일단 외인이 얘네 최근에 좀 쓸어담고 있다는 거. 2차 전지도 뭐 아무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LG 엔솔 그냥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쓸어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가캠 이런 거를 좀 쓸어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인들이 리가캠을 좀 주력으로 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산 하나 정도 들어가 있는 거 괜찮다. 왜냐면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자주국방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LIG 넥스원이라든지, 물론 대장주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얘가 이제 대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3대장이라 볼 수 있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런 애들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너무 높고 이거 이제 투자하기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외인 수급 측면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 이 매물대 돌파하는 거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댓글 보니까 이거 창을 4개로 나눠가지고 너무 잘 안 보인다, 집중이 안 된다, 창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봉, 월봉, 일봉 이런 걸 한 번 해보려고 멀티 차트로 본 건데, 이렇게 크게 하나씩 보여주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큰 창이 좋다 남겨주시고,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 차트가 좋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론을 한번 좀 살피고 어떤 식으로 차트를 보여드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한 쪽으로 제가 바꿔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지금 외인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까지 저는 뭐 가는 거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배터리 볼 거면 저는 그냥 LG 엔솔까지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외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게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주 제가 뭐 몇 개 소개해드렸지만 다 잘 가지 않았어요. 얘만 잘 갔어요, 얘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외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조선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딱 매물대 지금 저항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항 받았다가 다시 뚫고 갈 것 같거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이거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나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시프트업 이런 애들 또 외인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 보시고, 제가 게임주는 뭐 크래프톤이랑 그 다음에 W게임즈 이 두 개를 꼽아드렸죠. W게임즈는 최근에 계속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를 이제 노려본다면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추매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시면 안 되고요. 제약바이오 기존에 산 거는 가져가도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때가 아니라 추매를 하거나 신규 매입을 들어가는 거는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근데 시장 급락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내가 이제 신규 진입이다, 그러면
미대선 끝나고 이 헬스케어지수 미국 이거랑 그 다음에 나스닥 생명공학 이게 좀 돌아서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지금 또 나는 싸게 사는 걸 그냥 좋아해요. 움직임 나오기 전에. 이런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자기 성향에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역시 초보자분들은 뭐만 하시면 된다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잡으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 축으로 두고 보시면서 가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90만원 정도까지 열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90만원 정도 라인으로 이제 열어두고 보면서 추매각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듯이 130만원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항상 꼽아왔던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어쩌지? 제가 좀 이 생각을 했는데, 뇌정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제 미국 진출을 했고 환율이 지금 요새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환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환율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증시 조정 나오면서 만약에 흔들리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 반등 줄 때 SK바이오팜 같은 종목은 빠지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사실 CDMO 관련해가지고 해리스든 트럼프든 모두 지금 동반되게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밀어내기예요. 반도체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우시부터 해가지고 다 밀어내고 있죠. CDMO 기업들. 그러면 중국이 담당하고 있던 그 CDMO 생산, 제약바이오 생산 누가 담당하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그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소형 CDMO들도 있지만 대형 CD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이제 미중무역 전쟁 연장에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중국을 괴롭히는데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제약바이오 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이제 막 미국 진출했기 때문에 차트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단계죠. 이거는 뭐 이런 조정은 애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추세가 안 좋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자. 그 다음에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저는 조정이 나오면 꽤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팩스클루가 이제 본격적으로 품목화가 되면서 증권가 목표가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외인들 수급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저는 이때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거 대웅제약 가버리네 너무 아쉽다 했는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 아니 불행이라면 불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주는 국면 안에서 대웅제약을 우리가 지금부터 추후에 증시 반등 줄 때 담아봐야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대선 이후에 시장 흔들리는 거 어느 정도 차분하게 정리가 되면 이 종목 대웅제약 꼭 여러분들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려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하게 기업 분석해드렸는데 3반은 맨날 말만 이렇게 너무 좋다 이걸 중심으로 보자 지표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한 기업 분석까지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대웅제약도 그렇고 워낙 우량주라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종목들도 한번 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종목이 다시 또 이제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이제 추후발주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건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38만원 정도 가격대 위로 올라와야 그때서야 이제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만 좀 보시고 제가 이거는 타점이 오면은 따로 영상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지금 주가 조정 나오고 있죠. 제가 월봉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정 나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이거 뚫을 것이다. 우려하지 마시라. 알리글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미국 진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시고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문제로 해서 조정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잘 감안해가지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HK이노에는 뭐 이미 잘 움직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박스권이라 지금 이거를 뭐 조정 나오면 당연히 담는 게 좋은데요. 나올까 싶어가지고 조정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정 나오면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리가켄바이오나 그 다음에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담는 것까진 괜찮은데 진짜 소액으로만 들어가셔야 된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셔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축으로 해서 선침할 수 있는 SK바이오팜이나 이걸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HK이노엔이나 녹십자나 녹십자 웰빙이나 뭐 동아ST, 한올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개 이제 좀 취사 선택해서 좀 포트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구성할 거면. 근데 중심축이 되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이 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소액 정도는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거 기업 분석 영상 올려드렸지만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진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토막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알테오젠 기업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바급으로 갈 것이다. 지금 시총 20조 아래로 떨어졌죠? 제가 이거 한 60조에서 70조 내다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총액.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 생각하시라. 이게 지금 시총이 20조까지 단숨에 올라왔어요. 얘가 한 5만 원 하던 건데 7배? 한 7배 올라가는데 600% 막 700% 가까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배, 8배 가는데 1년 걸렸어요, 지금. 1년 만에 지금 막 600, 700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또 700% 올라간 거에서 어떻게 바로 또 3배를 갑니까?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 3, 40%에서 50% 정도 작살 냈다가 여기에서 또 올려가지고 60조, 70조를 가는 거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쭉 60조, 70조까지 간다. 두세 배를 더 간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거는 너무 판타지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업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때 알테오젠은 여러분들이 기회로 잡으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리가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지만 워낙 대장주라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좀 포지션이 달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를 쓰는 애긴 한데 걔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포지션이라 좀 무게감 있게 담아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변동성도 대장주들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떨어질 때 떨어져도. 근데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대장주, 진짜 이 시장에 엄청난 뉴스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제 조정 나오면 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게 조정 나오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라. 항상 기업을 제가 분석해드리죠. 그 근거는 기업 분석에서 그리고 성장성에서 찾으셔야 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재무 차트 업황 이걸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역시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조정이 크게 나오면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급락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누구를 그때 무너졌을 때 누구를 담는 게 좋냐? 지금은 제가 가정이지만 제일 좋은 건요. 그 무너졌을 때 외국인이 주워 담은 종목, 외국인이 주워 담은 섹터를 사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알테오젠이랑 그 전에 아직 무너지진 않았으니까 슬슬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누구를 보고 있다? 기회가 될 만한 종목으로 알테오젠,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대웅제약 이 4개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은 여러분들 포트에 아마 장기적인 안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대표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뭐 HK이노엔은 이미 뭐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걔도 빠지면 좋습니다. 빠지면 안 되지만 그냥 올라가야죠. 솔직히 안 빠지고 가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만약에 빠지면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대웅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이제 4개 종목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은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4개를 잡아드렸고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꼭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봐드릴 건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는 기조인데 이익 캐파 자체도 늘어나고 있어요. 순이익은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가 좀 주춤하는 시기였고요. 내년부터 다시 회복해서 내후년에는 정고점 뚫을 걸로 예상됩니다.
1300억대 뚫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하나를 팔아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익률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얘가 이제 원래 막 1%대, 4%대, 많이 나오면 7%대 이랬는데 작년에 9%대, 올해 10%대 찍었어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1%, 11.7%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순이익률도 진짜 많이 나올 때 막 8%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 그것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후년으로 가면서 다시 8%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재무적으로도 차트도 솔직히 지금 전혀 높지가 않아요. 대웅제약은 이제 머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웅제약은 너무 괜찮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머리 들고 있는 SK바이오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진율이 미쳤다고, 너무 좋다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적자 나고 있던 기업인데 15%대, 그리고 내년에 28%, 25%, 내후년엔 38%, 34%. 어마무시한 기업이죠. 마진율이. 그래서 지금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자체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나가면서 수출이 크게 잡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SK바이오팜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 27년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진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승부를 보겠다 하면 저는 SK바이오팜에 조금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해 뭐해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초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얘는 수혜받을 겁니다. 중국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CDMO에 있어서 가장 최선호 탑픽으로 당연히 삼바를 보셔야 된다. 3조 7천억 정도에서 이제 4조 5천억, 5조 2천억, 5조 9천억으로 뛰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뜁니다. 그리고 8,500억에서 내후년에는 1조 4,600억까지 뛸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진율이, 이렇게 우량주가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3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후년에 31%, 순이익률도 22%에서 24.5%까지 증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진율 자체도 너무 크게 이제 잡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가 10월 25일자 영상에 기업 분석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후년부터 이제 3천억대 이익이 뜨고요. 마진율이요, 올해까지 적자 보고 내년부터는 38%, 20%대 마진율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70%대 마진율이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꼭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고려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 4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대웅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사실 이제 시장 급락이 나와 봐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장 반등 줄 때 그때 또 외인들이 무엇을 주력으로 담는지를 또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게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이 그때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뭘 사야 될지 딱딱딱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가지고 가면서 중간 정도 비중 공격성을 띄고 현금 확보를 꼭 해놓으셔야 된다. 시장 급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공격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방금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4개 종목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